6점이네. 수집할 데가 없네. 또 쓴 사람. 꺾인 거라고 닫히냐 열리냐? 활용 기억 안 나? 책 보고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책 덮고 다시 써. 근데 흐름에서 실근이라는 게 뭐의 실근이라는 말이 없잖아. 종종 좀 못 써놔야 될 거 아니야. FA와 FB의 근의 보란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야. 뭐 갑자기 근이야? FA와 FB의 값이 달라졌지 전제 조건이. 무슨 소리야 이게? 막 섞였어 그냥 왔다 갔다. 네가 보고 확인해봐 고쳐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연속이란 말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왔네. K랑 그냥 임의 K가 아니고 FA와 FB 사이 임의 K고 여기저기지. 맞긴 한데 임의의 K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다행히 좋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일단 여기는 퍼펙트하네. 한번 다시 정리할게. 사이값 정리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와 fb가 같지 않다. 이런 게 전제 조건이라고. 그때 성립한다고.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 사이값 정리 내용은 성립한다는 보장을 못 한답니다. 뭐냐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제 원점 우리가 매일 합시다. B라고 하면 FA랑 FB가 같지 않다는 말은 A와 B에서 fx의 함수값이 각각 있을 거야. 그래프로서는 여기 지나가는 점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지나가는 점 있을 건데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말은 여기가 FA니까 지금은 FB를 B, FB라는 점을 여기다 찍지 말라는 소리야. 일단 다른 데 찍으라는 소리야. 이런 데 찍으라는 소리야. 여기다 찍었게 그냥 여기 FB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 찍었다고 하면은 FA랑 FB가 같아버리고 FA와 FB 사이에 뭔가 있을 수 없어.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말이 가능해. 그래서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즉 K가 뭐든지 간에 라는 소리야. K가 뭐든지 간에, 즉 여기와 여기 사이 어딘가에다가 K를 딱 찍고
이거 찍고 그렇지 그었다고. 그럼 이게 y는 k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전제 조건이 이 두 점을 지나가면서 연속 함수라고. 이 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연속으로 이을 건데 이 선을 안 지나갈 수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만났지. 근데 만나는 곳이 이 박스 이 칸막이 안에서 만났잖아. 적어도. 그지? 그러면 그 교점들이 교점의 x좌표들은 전부 다 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들어가야 돼.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 끝점은 두면 없습니다. 여기 이제 C라고 하지 각각. 하나 뭐 C1, C2, C3라고 구분한 것 뿐이야. 그럼 C1 집어넣으면 K 나오고 C2 집어넣어도 K 나오고 C3 집어넣어도 K 나오니까 결국 대에서 F, C, C 대입해서 K가 나오게 하는 요거인 C가 존재한다라는 소리야. 존재한다는 말은 한 개 이상 있다는 말인 거잖아. 그래서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인데 그 존재하는 곳이 열린 구간 A, B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는 사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 K가 요 사이에 있다 하나, C도 요 사이에 있다 하나. 그래서 C가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정확히는 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꼭 하나란 말이 아니야. 한 개는 있다는 거야. 적어도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고. 그럼 활용은 뭐냐? 활용. 사이값변 활용. 활용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내가 여기를 x축 잡았지 않냐? 근데 이제 활용을 이해하려면은 이 x축을 지워볼게 내가. 지우고 이 칸막이만 생각해. 이 칸막이가 x는 a야. 이 칸막이가 x는 b입니다. 여기는 뭐 C1, C2, C3가 그냥 똑같이. 그치? 그리고 활용은 방정식 뒷얘기가 이겁니다. 뭘 만족하게 되면 방정식 fx 능력의 실근이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게 결론이야.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 fx 능력이라는 거는 이 사이값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게 기본 사이값정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이 0이 어디서 왔을까? 0? 갑자기? 0? 여기서 온 거야. 이 K 자리에 오는 수를 0으로 이해한다는 소리야. 그잖아. K가 뭐든지 간에 그랬잖아. 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줄을 긋던지 간에 항상 맞는다 이거잖아요 원래. 근데 하필 여기서는 K를 0으로 한번 이해해보자는 소리입니다. K를 0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 선이 Y는 0인 것이고 이 선이 X축인 거야. X축. K가 0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이 선 어디다 그었다고? 뭐와 뭐 사이에다 그었다고? FA랑 FB 사이에 그었다고 했잖아. 이 둘 사이에 X축이 있다? 이걸 Y축이 하면 여기 원점일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점이? 그러니까 FA와 FB 사이에 X축이 오려면은 이 FB가 양수가 되어야 되고 FA가 음수가 돼야 돼. 지금 이 순간 아니야, 그치?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돼야 그 사이에 0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보는 게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한 줄의 식으로는 FB 곱이 음수가 되면이라는 소리죠. 요거이면 반드시 그 열린 구간 A, B 사이에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 알겠어? 자, 앞으로 사이값 정리 되게 자주 맞닥뜨릴 텐데, 자, fx 능력의 실근이 1,3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을 이걸 결론으로 얻고 싶어.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중간에 준비해놔야 돼? 어떤 식이 성립해야 이 말 할 수 있다? 지금 못 쓴 사람, 사이값 정리 제대로 못 쓴 사람들 이거라도 빨리 해. 그래프를 생각해봐. 그래프를.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해가 존재하려면은 양쪽 끝점. 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우기려고 한단 말이야. 사이값 정리 위해서 여기 있다고 우기려고 그래. 그럼 그 범위의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찢어져야 돼. 반대쪽으로 하나 내려가 있고 하나 올라가 있고 그래야 지나갈 때 이을 때 여기 지나갈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가 올라가 하나 내려가 이렇게 여기 지나가 여기 지나가 봐. 여기 지나갈 거니까 만나겠죠. 이해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F 입장에서 1과 3에서 함수값이 반대라는 소리야. F1, F1, F3의 곱이 음수다. 혹은 그래프로 치면은 이걸 x축 잡았을 때 얘가 1, 3이라고 치면 1에서 뭐 양수, 3에서 음수 쭉 가면은 지난다. 음수, 양수 이렇게 돼도 지나간다. 이해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92번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9는 0, 2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 실근 알파가 어디 있냐, 어떤 구간에 있냐고 그랬잖아. 이런 문제는 주관식으로 내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객관식으로밖에 못 내. 왜냐면 특별한 발음은 어떻게 이게 어디쯤에 그린지 알아. 다 해볼 거야. 그러니까 보기를 주는 거야. 보기를 보면은 구간이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이런 식으로 뭐 아직 4에서 5까지니까 한 칸씩 다 나눠놨잖아. 여기는 모든 점 값, x 값들 0, 1, 2, 3에서 4, 5까지 함수값 다 찾는 거야 그냥. F0은 여기다 봅시다. fx 이름 좀 짚고 가. F0은 마이너스 9, F1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7, F2는 2 넣으면은 10에서 빼니까 1, F3은 30 빼기 9니까 21, F4는 얼마야? 64에 4, 68 빼기 9니까 59냐? 이렇게 해갖고 F5는 어쨌든 양수겠지? 한참 클 텐데 121 나오겠네. 131 양수. 그러니까 이 함수값에 부호변화가 일어나는 거 찾는 거야. 마이너스 9 양수 아니 음수 음수 양수 여기 있네. 변화 여기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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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호변화 일어났습니다. 여기만 따로 빼게 되면 F1과 F2의 곱에 부호가 음수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동민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냥 그거야? 사이값 정리는 근이 있다 없다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근이 어디쯤에 있다까지 있는 거야. 뭐와 뭐 사이에. 근이 어디 있다? 1과 2 사이. 열린 구간 1,2에 근이 저보다 존재한다 이거거든. 근데 그냥 그것도 근이 아니야. 정확히 방정식 fx 능력이라고 써야 돼. 의 근이 열린 구간에 저보다 존재한다. 알았어? 토시안 안 틀리고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사이값 정리가 변형되고 변형되었을 때 그 안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93번 하나가 좀 결이 좀 다른 문제가 하나 왔는데 보자. F랑 G를 뭐 써놨지만 결국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러한 분수함수야. 2차분 2차. 그런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치? 그 조건을 쓰라는 소리야. 자, 분모 분자가 각각 모든 실수 연속 아니야? 얘만 보면 연속이야. 2차니까. 얘만 봐도 연속이야. 연속분의 연속으로 분수함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함수가 얘가 불연속이 만약에 난다면 어디서 불연속 나 이게?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 나려면 어디서 불연속이 나? 분모를 0으로 만든 x가 있다면 거기서 불연속 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모든 실수 연속이라는 말에는 얘가 불연속일 수 있는 x가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에 두 글자 단어 하나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엄밀할까? 이게 그래프거든. 함수니까
실수만 다루죠.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인 x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라는 말이 결국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지? 그 근이 실수로서는 없다 이 말이야. 허근은 괜찮아. 허근이 있을 수 있는데 실근으로서는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라는 소리야. 이해돼? 근은 있을 수 있는데 허근은 괜찮아. 예를 들어서 봐라. 분모에 y는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뭐 3분의 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 있다고 치자. 그 분모에다 0을 못 풀어봐. 이거 근이 있다 없다? 현민아 이거 근이 있다 없다? 이 방정식은 근이 있다 없다? 있다! 2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두 개 있어. 근은 있는데 실근이 없다고. 실근이 없고 허근만 있다라고. 알겠죠? 중근이 있어도 이게 만약에 중근을 갖더라도 이것은 모두 치수 연속일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보자. 만약에 이 어떤 함수 hx가 있는데 hx가 잠깐 마무리 하고 합시다. 판별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이 b제곱 여기서 a제곱이겠지? 마이너스 4ac 6, 4, 24겠죠? 여기까지가 음수다. 그래서 a는 풀마 루트 24 사이에 들어가죠. 이거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14.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만 찾으라는 건데 얘가 지금 4점 몇이야? 마이너스 4점이요. 따라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3에서 뭐 3, 4까지 가겠죠. 몇 개냐고 그러면 뭐 4개, 4개, 1개에서 9개겠지? 그지? 볼 수 있고.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분의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7이야. 요 함수는 x는 얼마에서 불연속이야? 윤석, x는 얼마에서 불연속이야? 질문 하나 더 한다. 윤석, 이 함수에서 f1 몇이야? f는 몇이야? 답인 f는 몇이야? 2를 집어넣으면 0 곱하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1, 2, 7 더하기 10이죠? 그죠? 요거 약분했다고 치면은 결국 0분의 마이너스 오지 않겠어? 이런 값이 존재하지 않죠. 분모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0분의 0 했지만 그거는 정확한 0이 아니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분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시켜본 이유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있다고 치면 그 값을 여기 대입해봐. 분모가 0 될 거 아니야. 분모가 0 되는 그런 함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게 f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연속 조건에 따르면 x는 1에서 연속이려면은 f1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같아야만 x는 1 연속 아니야? 근데 보다시피 1에서 함수값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 연속 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부연속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아직은 니네가 잘 모르지만 1, 3 있다면 1과 3 선상에 그래프 안 찍힙니다. 점이 없어 이 선상에는. 점근선으로 나중에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인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함수 값이 없다고 1과 3에서는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100%. 알았어? 하나 더. fx가 x-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나올 수 있다. 이 함수의 연속성을 따져봐. 연속성. 어디서 불연속이 어디서 연속이다. 아니면 연속의 구간을 찾아라. 이렇게.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x 아니다 썼으니까 그냥 할게 그냥 별로 상관없겠다. 현재 연속성 어떻게 돼? 어디서 불연속 혹은 어디서 연속? 모든 실수를 자, 모든 실수 연속으로 생각된다. 손해봐. 내가 물어볼게. 자, 이 식만 쳐다보시고 여기서 F를 구해봐. 얼마인지. 위 넣자마자 분모 0이지 않나? 그렇잖아. 위 넣으면 0이야 밑에. 이게 0이든 한데 얘를 못 넣는 거야 이거는. 얘는 지금 오해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약분을 그냥 바로 했을 텐데 니네가 원래 분모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약분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식이 약분 돼가지고 x-1로 바뀌려면 그 뒤에 x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야. x가 1일 때는 얼마라는 게 안 나왔어. 여기는 사실은 안 나왔어. 함수값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그래프 볼 때 이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마치 약분해가지고 x말처럼 그리긴 해. x-1이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해서 그치? 근데 이 함수 입장에서 1의 정근선 아니 1에다 구멍 뚫었는데 여기다가 이거야. 이렇게 된 함수를 y는 x-1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생긴 거랑 gx가 x-1이라는 1차 함수라고 치면은 f랑 g는 같은 함수 아니라고. 정역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g는 정역이 모두 실수가 되고 f는 1을 제외한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얘네 개념 원리 맨 첫 페이지 봐봐. 10쪽 10쪽에 맨 위에 박스에 바로 밑에 설명 봐봐. 설명 거기에도 그렇지. fx가 x-1분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응? x가 1일 때는 분모 0이니까 f의 값 존재하지 않는다. 오른쪽 그래프를 봐도 약분해서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놨지만 1,의 구멍이야. 불연속인 이유가 1의 함수값인 f1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기 마음대로 약분 다 해놓고 나서 넣어도 되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애초에 약분하기 전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써있는 식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있다면은 약분 되고 안 되고가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불연속이야. 저희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었다고 치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 능력 빨리 풀어봐. 그러면 x 굳이 찾으면 x가 1 뿔마 루트 1마 3이 돼서 1 뿔마 루트 2i잖아. 그럼 뭐 답에다가 x는 1 뿔마 루트 2에서 불연속이면 할 거야? 이런 건 안 다루잖아 함수는. 그러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허수는 있을지언정 실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어떤 실수 넣더라도 이거는 절대 0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 연속이 되는 거라고. 그 얘기야. 분수함수의 연속성이 꼭 극한값 존재한다. 수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94번. 자, 모든 실수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점을 5개를 준 겁니다. 그리고 fx는 x라는 방정식이 뭐 이 구간에서 실근이 몇 개냐 그랬어. 이 문제 스타일은 아까 처음에 풀었던 92번 아까 함수값 쭉 구했잖아. 부호배랑 봤잖아 계속. 그랑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완전 달라. 사이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정식의 근이 어디쯤 있다를 보이는 건데 뒤에가 0이야 이거.
fx 는영의 실근이 어디 있다를 보이는 게 사이클 정리야. 활용. 알았어? 뭐 0이 아닌 게 왔을 때는 사이클 정리 직접 쓰는 게 아니야. 그거 쓸 수 있도록 변형을 해야 돼. 그러니까 fx는 x라는 저 방정식은 이게 여기 되려면은 이항시켜봐. fx 마이너스 x겠지. 는영. 이 방정식의 해가 요 구간 안에서 몇 개 있냐 이기잖아. 몇 개쯤 있냐. 게다가 이제 이건 총 마이너스 F부터 2면 4칸 아닌가? 딱 봐도 마이너스 F부터 2까지를 한 칸별로 다 그걸 줬잖아. 칸별로 다 나눠서 보란 소리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잠깐 여기를 내가 hx라고 적을게. hx.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 hx는 0의 실근이 마이너스 2,2에서 몇 개 있어? 라는 질문이지? 그치? 최소 몇 개 있냐 이거잖아. 그러면 hx 능력이 되면 이제 이 구간별로 내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h 함수 값이야. h-1과 h 0의 곱이 혹시라도 뭐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됐다. 음수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hx 는영의 실근이 마일, 0 안에서 한 개 있다 이거죠. 저거 한 개.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h 함수값 조사해야 되고 h 함수값은 바로 여기다 넣은 거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 여기다 다 들어서 소리겠지. 그걸 차례대로 조사하겠다는 소리야. 여기다 하겠습니다. h-2는 f-2 마이너스 공간이 너무 없다. 여기 있네 자리가. h-2는 f-2 마이너스 저거 시간을 맞춰놨구나.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hx는 fx 마이너스 x였지? 그래서 f-2에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f-2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하니까 1이고, 그 다음 또 h에 마이너스 1을 구하면 f-1에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야. f-1이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2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h0은 f0 마이너스 0이고 f0이 1이니까 결국 1이다. 그 다음에 h1은 f1에서 마이너스 1이고 f1이 마이너스 2니까 결국 마사입니다. 또 h2는 f2에서 마이너스 2일 것이고 f2가 마이너스 2분의 1. 2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 도 보면서 이제 5개 보면서 부호변화 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하나 존재. 또 여기 존재. 뿔마 존재. 마마 굳이? 그지?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열린 구간 마이, 마이너스 1에서 하나 있다. 적어도 하나 있다. 첫 번째 값만 쓸게. 정확하게 h-1랑 h-1을 곱해가지고 그것이 마이너스 1 나와. 근데 음수야. 그러면 사이값 정리 의해가지고 hx 는영의 실근이 열린 구간 y, 마이너스 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체크한 그 세 곳에서 여기 이 둘 곱해서 한번 쓰고 이 곱해서 한번 쓰고 3개 존재하는 소리야. 적어도 3개. 알아서? 적어도 3개란 말은 꼭 3개란 말은 아니야. 300개일지도 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너희가 필기를 좀 할게. 어떠하냐면 사이값 정리 일단 52쪽으로 가봐. 52쪽에서 거기 사이값 정리와 사이값 정 활용이 있는데 그 사이값 정리 활용이 있습니다. 활용 굳이 말하면 그게 방금 여기 fx는 x 푼 것처럼 푸는 건데 뭐냐면 fx와 gx가 연속값을 합시다.
다친구가 내 연속이라는 소리야 일단. 그때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이 열린 구간 a, b에 저보다나 존재할 조건. fx는 0이 아니고 fx는 gx입니다. 역시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뒤에가 0이 아니니까 g 넘긴다고. 그래서 이것은 fx 마이너스 gx는 0으로 이해하겠다고. 됐죠 이제? 이게 우리 기본 사이값 정리 활용해서의 f 같은 느낌이지 얘가. 그때 여기서 잠깐 위에 편의상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인 hx로 치환하겠다. 그럼 hx는 0의 실근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 hx는 0의 실근이 이 안에 존재한다를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건 당연히 ha와 hb 함수값의 곱이지. 이게 음수다 사실. 원래 없던 h라는 함수를 써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게 가장 이해는 돼. 다만 이제 실전에서는 ha라는 게 이 치환식에 넣은 거잖아. a를 여기다 a 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쓰게 되면 fa 마이너스 ga와 곱하기 fb와 gb fb 빼기 gb의 곱이 음수다를 보이란 소리야. 이게 성립하면 돼. 되게 많이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림으로 잠깐 볼게. 그림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게 x축이야.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의 근이 열린 구간 a, b 존재한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y는 fx 빼기 gx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치? 그 함수가 여기 지나가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만나야만 근이 생긴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함수를 그릴 때 얘를 그릴 때 근이 존재한다고 우기고 싶은 열린 건 a, b 그 양 끝점에서 하나가 위에 올라갔다 하나 내려가 있고 가다가 지나가고 아니면 하나가 내려가 있으면 하나가 올라가 있어야 돼 이 말이라고. 지금 빨간 선으로 그 요 선이 이 함수라고 이 함수. 그러니까 a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f 빼기 ga 그거랑 b를 넣어봐. fb 빼기 gb잖아. 그 둘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쓴 거야. 이 함수의 이름이 fx 빼기 gx라고. a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값이 뭐야? 그게 바로 fa 빼기 ga죠. 여기는 뭐야? 그게 바로 fb 빼기 g일 거 아니야. 이 둘의 부호가 반대다. 곱해서 음수다. 그 말이라고. 알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문제에서 여기가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0인 것처럼 졸라 단순하게 여기다가 보고 좋아. 부호 안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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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뀌었어? 두 개. 이러지 말라고 제발. 알았어? 이거 한 거는 fx 능력에 그 찾은 거야. x가 아니고. 이런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정신없이. 아니 있을 거야가 아니고 열이면 일거이들은 처음에 다 저렇게 풀어. 시험 날에도 저렇게 푸는 사람이 태반이야.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력업에 있는 문제. 실력업에 있는 문제가 내신에서 출제율이 꽤 높다.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선행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저 95쪽에 적힌 극한식 두 개 있지? 그게 후반에는 매우 자주 나온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려나? 미분 적분할 때 매우 자주 나와 또. 각각의 식이 그 각각의 극한식에서 식이 두 개씩이 뽑힙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조건을 주는 거야 사실은 미분법에 들어가면. 이 극한식 두 개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fx, f가 다항이구나. n차 함수 몇 차인지 몰라. 연속성은 보장된 거야. 모두 실수 연속에 대해서 다 친구가 1,2에서 그래서 fx 등령은 적어도 3개 실근을 가짐을 보이래. 증명 문제죠.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현상 첫 번째 식을 기억. 얘를 니은할게. 네. 자, 둘 다 분수 모양이니까 뭐 대입부터 하는 거야. 얘는 0분의 f1. 그것이 2분의 1. 결론 뭐야? 결론. 0분의 뭔가가 상수. 0이란 말이죠. 맞지? 분모가 0이면은 이 값이 0으로 수렴하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문자는 0이어야 됩니다. 분모가 0이면은 얘가 0이 아니어 버리면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 0으로 가까이 가는 값이면 0으로 가까이 가야 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2를 대입하면은 0분의 f2가 2분의 1이야. 같은 원리로 여기도 분자 f2가 0일 수밖에 없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f1이 0, f2가 0일 때 f가 다함수다 보니까 1차식 x-1과 x-2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갖겠죠 당연히. 인수정리에 의해서. 맞지? f1이 0이면 x-1 인수 같잖아. 1 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fx의 식이 x-1과 x-2 이렇게 두 개는 확실하게 인수로 가자. 확실하게. 근데 이 뒤에 뭐 최소 2차인데 이 뒤에 곱해진 수가 뭐 3 이런 상수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1차 이상의 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인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 gx라고 보통 씁니다. gx 안 써놨죠? 쓰면서 뒤에 한 가지를 단선을 남겨야 돼. 단 gx는 뭐다? 내가 놓은 거니까. gx는 다항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적분 1까지만 해도 계속 다항함수만 다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적분 2가 되고 뭐 다양한 사항으로는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들 더 많이 다뤄.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수함수 등등.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이거죠.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아까 내가 요 식 안에 의미 있는 식이 2개 있다고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뽑아낸 결과는 뭐야? f1 0이 하나가 줬잖아 지금.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사실. 그게 미분으로 배우면은 미분계수를 하나 준 건데 그거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봐. 내가 여기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5라고 쳐봐. 2분의 15. 그래도 f1이 0이란 말을 하겠죠. 내 말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f1이 0이란 말을 이 결론을 얻을 때 오른쪽에 써있는 이 식을 계산한 그 결과값이 2분의 1인지 2분의 10인지 아니면 1000인지 만인지 그 이 숫자 값은 안 썼다고. 얘가 상수라는 사실만 쓴 거야.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얼마라는 사실을 안 쓴 거야. 그냥 수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얘가 0이란 말을 하는 거니까. 하필 2분의 1로 수렴했다는 사실을 안 썼다고 둘 다. 그치?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을 다시 한다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기억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나누기 x-1인데 이게 fx야 지금. 한번 쓸까 그냥? fx x-1 곱하기 x-2 곱하기 gx라고 현재
내가 fx식을 썼기 때문에 밑에 x반수로 나눴대. 당연히 x반수는 날라가는 거야. 앞으로. x가 1에 하나씩 가까가면 x1 아니잖아.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게 줘. 그 다음에는 왜? 여기까지부터는 다함수의 극한이니까 분수가 아니잖아. 다함수는 항상 연속함수고 극한값은 함수값으로 대체한다. 대체 가능하다. 1로 그 마이너스 1 곱하기 G1이지? 그것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지. 2분의 1. 그래서 지금 이 말은 G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은 원리로 니은에서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좀 빨리 할게. 이거는 이게 fx인데 이 fx 분자 fx를 뭘로 나눈다? fx를 x-2로 나누는데 이거 나누겠다는 얘기 사라진 거니까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돼. 그래서 x-1 곱하기 gx라고 볼 수 있죠? 써놓고 약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넣어. 여기 2로 가는 거죠. 여기 2를 집어넣으면 1 곱하기 g입니다. 그것도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네. 두 개. 그치? 우리 찾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닫힌 구간 1,2에서 fx 등령의 실근이 적어도 몇 개 있는데, fx가 이제 얘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x-1 곱하기 x-2 곱하기 gx 는 0이거든. 같은 말이잖아. 그게 fx를 뒀으니까. 그럼 이 식의 근은 x1 하나와 x2 하나와 또는 gx 는 0이 근이지? 실근. 맞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안에서만 찾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가 중간에 얻어낸 결과 중에 하나가 이 두 개씩이야. G1과 G2의 함수값을 구했거든. 요 들어간 값 1과 요 2가 요 끝에 값이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G1 곱하기 G2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은 둘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될 것이고 그게 음수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익값 정리에 의해서 G 연속함수인 gx에다가 다함수 연속함수에다가 1과 2를 넣는데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다. 1과 2에서 하나 위 하나 아래 이 느낌이잖아. 그럼 지나간다 소리야 1 사이를. 그래서 gx 등령의 실근이 열린 구간 1,2에 적어도나 존재한다죠. 이게 존재한다. 따라서 닫힌 구간 1,2에서 fx 능령의 실근은 1 확정, 2 확정, 그리고 여기서 나온 최소 한 개의 근 확정. 그래서 총 3개 이상 있는 거야. 이해돼? 이 문제는 보통 이런 형태로 내긴 하는데, 가끔 너희들의 집중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열린을 주기도 합니다. 열린. 기본 사익값 정리 생각해봐. 그 사익값 정 활용. 방정식 fx 등령의 실근이 a, b의 존재긴 한데 여기가 닫히냐 열리냐. 열린 구간이 문제하지 않냐? 열린 구간 보다시 열린 구간. 근데 여기 닫힌잖아 지금. 이 문제가 원래 닫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1 이상 x가 2에서 존재니까 이 1과 2가 끝점에서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1과 2가 들어간 거야. 이거는 1과 2는 이 1과 2가 근에 들어간 거는 사익값정이라는 관련이 없다. 그냥 이 fx 전형을 푸는 와중에 1, 2가 툭 튀어나온 거잖아. 그니 직접.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 열린이었다 그러면 1하고 1은 빼야 된다는 소리지. 내 말은. 자 보면서 하는 소리고. 이렇게 해서 대나무를 얘기를 끝. 아까 내가 프린트 줬지? 그게 숙제라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RPM 위주로 할게. 지금 잠깐 멈출 겁니다. (17번은) 좀 전에 우리
좀 전에 마지막에 푼 문제 있잖아. 연습 문제에서. 그거랑 흡사해. 자, 조건식이 비슷하잖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나누기 x 마이너스 1 얘가 1로 가고 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1로 가더라. 얘가 기억, 얘가 니을 합시다. 보다시피 2를 대입하면은 0 나오니까 여기도 1 넣으면 0 나와야 되잖아. f1은 0 나와야 돼. 비슷하게도 2를 넣으면 0 나오니까 분자도 2 넣으면 0 나와야 돼. f2가 0이어야 돼. 그래서 분모 분자에 f가 0이 되면은 f가 다항함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fx에는 반드시 인수로서 x-1과 x-2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치? 근데 이 기억과 니은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가 RPM 77번이야. fx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 가능해. 근데 그 중에서 f 중에서 차수 가장 낮은 함수를 gx라고 한대. 알겠죠? 즉 이 기억과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fx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의 fx를 찾자는 소리야. 최저차.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제 x만 x만 말고 인수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걸 아까처럼 gx라고 주겠다고. 뒤에다가 한 gx는 다항함수. 다함수란 말에는 상수함수 포함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것처럼 요게 1이라는 사실을 안 쓴 거야. 수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얘가 0, 얘가 0 한 거지. 그래서 기억과 니를 또 한 번 계산합니다. 자, 기억식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x-로 나눠봐. 사라지죠? 요거 남겠죠? 그래서 x-1 곱하기 gx가 되고 여기다가 2가 남았죠.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g1 된다. 그것이 1. 그래서 g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는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를 x-2로 나눈 거니까 이 fx를 요놈으로 나눴다. 그래서 남는 식은 x-1 곱하기 gx입니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1 곱하기 g죠. 거기까지가 1이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찍은 거야. 자, 그러니까 fx가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결국 gx의 차수가 낮다는 소리거든. 그죠? 근데 gx는 요 g1은 마이너스 1과 g2는 1이라는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 근데 gx로서 가장 낮은 차수 함수는 상수 함수부터 봐야 돼. 상수. 근데 이거 상수 함수 될 수가 없어. 마이너스 1과 1 다르잖아. 상수 함수 패스. 그 다음에 바로 g를 1차라고 간주합니다. 첫 번째, gx가 1차일 때. 그래서 ax 플러스 b라면 벌써 점 두 개 나오는 순간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점이 두 개니까 1차로 끝나. 1차 미지 두 개니까. g1을 계산하게 되면 g1은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은 마이너스 2고 g2의 값은 2a 플러스 b인데 그 값은 g는 1이다. 그래서 연방풀겠죠? 아래에서 위에 빼면 a가 2, a가 2라면 b가 마이너스 3 이겠죠? 이렇게 해서 a와 b 구했다. 자, 그럼 그 a와 b를 통해서 gx는 구해져. gx가 내가 지금 2x 마사면 그럼 그 gx를 여기다 넣은 게 fx지. 야야야, 내가 지금 하나 미스났죠? 뭐냐면 문제에서 차수 가장 낮은 거를 gx라고 하라고 했잖아. 그럼 gx 여기다 쓰면 안 되잖아. 이거 사실 여기서 이 자리가 hx 같은 거 썼어야 돼. g 쓰면 안 되는 거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gx의 의미 부여를 했잖아. 다른 걸로 f 중에 가장 낮은 거를 g로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fx씩 쓰면서 그 중간에 뒤에부터 다양함을 g라고 해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불가피하게 지금 바꿀 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f 중에서 최저차 함수 함수를 hx라고 하겠죠? hx. 바꿀게 돼 문제를.
그러면 질문은 h 답 찾는 거야. 그럼 그 hx는 여기 저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리고 gx 근데 그때 gx가 2x 마산이야. 여기까지가 hx가 되고 h3을 구하면 되겠죠. 2 곱하기 1 곱하기 3 넣으면 3 답은 6이죠. 내가 문제 왜 바꾼지 알겠지 지금? 이거 다 바꾸려면 다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85번이나 86번 이런 문제 좀 어려워하긴 할 텐데 이거 잘 해야 돼. 극한에서는 특히 85번 같은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극한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딱 구분 지어. 거기 fx의 아니 ft의 정의 잘 읽어봐. 85번. ft의 정의 읽어보시고 거기서 f 0과 f 100과 f 마이너스 100을 찾아봐. 읽었으면 중심이 3,1인데 반지 루트 10이야. 3, 1과 루트 10 봤을 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루트 10인 것 정도는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이게 루트 10이야. 원점 지나가는 함수야 일단. 원이야 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은 확정된 거야 확정. 딱 이거야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은 어때? 3x 플러스니까 이 t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바뀌잖아. 평행은 기울기 3은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바뀌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t는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원과 이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ft입니다. 너네가 좀 덜 헷갈리려면 ft 뒤에 마음속으로 개라고 쓰고 읽으면 더 훨씬 더 덜 헷갈려. ft 개입니다. 개수야 개수. ft 개. 그러니까 ft 값으로서 0.5 불가능이야. 개수인데? ft 값으로서 마이너스 4 불가능이야. 개수인데? 0, 1, 2, 3, 4 같은 것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보자. 내가 물어보는 게 F0, F100, F-100 세 개 먼저 물었거든? 저 그림 쳐다보고 FT 정확한 정의 보면서 이 세 가지 이거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고. 답이 1번 얼마야? F0. 예림이 F100 얼마야? 하빈이 F0이 왜 2야? 용. F0이 왜 2야? 점을 두 개여서. 항상 이 F 안에 들어가는 값 0이 T야 T.
F형을 계산할 때는 마음속으로 아 0 넣구나. t가 0일 때라는 소리야 이거는. t가 0일 때. t가 0이 되면 이 직선 어떻게 그리면 돼? y절편이 t인데 t 0이면 원점 지나가는 건 아닌가? 원점 지나고 기울기 3점이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그렸다고 원점 기울기 3 이렇게. 교점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F0개, F0은 2개 이렇게 읽으라고 마음속으로. 내리면 다시 F100 얼마야 F100? 2개. 어? 2개? 이 100이 뭐가 100이라는 소리라고? T. T가 100이라니까? 이 T 100이면 직선 어디다 그려야 돼? 이거 반지름 루트 10짜리야 100짜리 아니야? T가 100이면 3x 플러스 100이야 미친듯이 한참 올라가 있겠지 저 위에 이렇게. 얘랑 만났어? 그럴 수 없을 텐데. 안 만났으니까 0개. 민재 F-100은 얼마일까? 그렇죠. 저 밑에다 그으라는 얘기인데 만날 수가 없겠죠. 0개. 이 정도는 눈으로 찾는 거라고. 이 정도는. 그죠? 자 근데 이제 F2부터 그렇게 F2. F면 T를 2로 보라니까. 직선이 Y는 3x 플러스 2가 되거든. 정확히 여기 원점 지나가고 여기 1이니까 여기가 2가 맞아. 여기 지나가는데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게 웬만하면 뚫을 텐데 접할지도 몰라 사실은.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눈으로 알 수는 없어.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0,2 지나간다고 원점이고 여기가 수선의 발레는 1이니까 대체 여기 0,2도 지나가게 돼 있다고. 이거는 t가 2가 되면은 요 점을 지나가는데 이 중심하고 딱 이어서 이 반지름의 기울기 재봐.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는 0,2하고 기울기니까 3칸당 1칸 내려갔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요 점에서 요 점을 지나간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래? 3이야 3. 3하고 3,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 수직이야 그러니까 사실. 확인할 수도 있다고 그냥 이렇게 보고. 요 점하고 요 점 기울기 찾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 접선의 직선의 기울기도 3. 그럼 수직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접선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한 개. 근데 이제 이거는 나처럼 보인 사람이 한 거고 보통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찾고 시작하는 거야. 뭐냐? 지금 이걸 읽어보시고 그럼 FT로서 가능한 값은 얼마 가능해? 뭐뭐 가능하죠? FT의 값으로서 가능한 거 현민이. 너네가 자꾸 이 문제 FT의 정의를 계속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서 해야 돼. 그냥 정해져 있는 원하고 이 t의 값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원하고 직선하고의 교점 개수라니까? 한 1000개쯤 나오나? 많아봐야 몇 개야? 2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나와 원래. 맞지? 그럼 언제 1개 나오죠? 언제 1개? 1개 나올 때가 언제야? 접할 때겠지. 기울기 3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풀려면은 기울기 3이면서 여기 접하는 그 순간에 t값 2개를 먼저 찾고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사실은. 이거 찾으면 다 보여 그냥. 알겠죠? 근데 주제가 뭐냐? 주제는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야. 원과 직선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죠. 일명 d. 그 d와 이 원의 반지름의 관계식을 가지고 하지 않나? d와 r의 크기 관계. 그렇잖아. 지금 이 순간은 d가 r보다 작다죠. 접할 때보다 들어왔잖아. 이 접할 때가 언제야? 이때가 d는 r인 거잖아.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 d가 반지름보다 커진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지? 원방할 때 많이 강조했잖아. d는 r. 그치? 이 d라는 것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점집거 루트분의 절대값. 그치? 그러면 빨리 지금 이 t가 다시 이 원하고
이 직선이 접하기 위해서 t가 얼마나 되는가부터 확인하라고 빨리. 이 t 값 찾아봐 그냥 빨리. d는 r을 통해서. 직선하고 원의 중심 3,1과의 거리를 잽니다. 그 거리는 점직거에 의해서 3하고 1일 거야. 9-1, 8. 8 플러스 t의 절대값 나누기 루트 10이죠? 자, 그 d랑 반지름이 같도록 하고 싶어. 근데 반지름 몇이래? 루트 10이야. 곱해주면 10이네. 이게 t 플러스 8의 절대값 10이기 때문에 얘는 10 아니면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래서 t의 값은 2거나 마이너스 18인 거야. 그래서 문제 낸 사람이 2랑 마이너스 18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위쪽으로 접하는 순간에 t 값이 이겠죠? 아래쪽에 접하는 순간이 마이너스 18일 거야 분명히. t 값 자체가 y절편이니까 높낮이잖아. 굳이 말하면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18인 거지 정확히는. 자, 마이너스 18 y절편, 그치? 자, 그럼 이제 니네가 ft의 2에서 좌극한 읽어봐. 내가 방금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읽어봐. 그래, 쳐다봐 그림을. t가 2가 아니고 2보다 조금 작다라는 말이잖아. 원은 안 바뀐다니까? 직선이 움직이는 거야. 어디로 움직이겠어? t가 이 순간이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한단 말은 언제야? 이 순간보다 조금 더 내려가라는 얘기잖아. 밑으로 내려가라 밑으로. 그 좀 두 개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두 개. 만약에 이 자리가 t가 2 플러스가 되면 얼마일까? 2보다 좀 커진다는 얘기는 이 접하는 순간보다 좀 커진 거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가게, 그치? 올라가면 안 만났잖아. 연계, 그치? 그런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8의 좌극하는 뭐겠어 그럼? 아래쪽 접할 때 접하는 순간보다 더 작다. 작다는 아래쪽이야. 안 만나는 거잖아. 연계. 됐지? 그럼 답이야 구하겠죠 그럼. 이 문제는 ft의 값, ft라는 게 교점 개수니까 특히나 원하고 직선이 교점 개수면은 접하는 순간부터 체크하는 게 좋다는 소리야. 만약에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f 마이너스 10을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하나만. 그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0 놓고 나서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과 거리 재면 돼. 거리 재서 D하고 R의 크기 어기만 딱 보게 되면 교점에서 보이잖아 바로. 근데 여러 개 구할 때는 접하는 순간을 미리 계산하고 보는 게 좀 더 빠르다. 됐지? 그 다음에 86번이 극한 파트에서 거의 대한민국 모든 참고서에 나오는 한 문제 정도 적혀 있는 문제인데 졸라 피곤해. 교과서에도 이 그림이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 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중간에 다루는 식이 좀 불편해 많이. 이거 y는 x제곱이야. 개념물에도 얘랑 비슷한 그림이 있어 사실은. 여기가 p인데 좌표가 t, t제곱 같습니다. 개념물리 문제는 이 O랑 P를 딱 이어주고 나서 그 OP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했거든. 개념물리 문제는 여기 수직으로 그 수직으로. 개념물리 확인 체크 있어. 근데 여기서는 OP랑 OQ 길이가 똑같을 수 있는 정도에다가 Q를 찍으라고 그랬거든. Q. 그리고 그 Q랑 P를 이어서 Y축과 만나는 점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가자. 이 정도 봅시다. 이렇게 할게. 여기를 Q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FT라고 한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 문제. OP는 OQ를 만족하는 x축의 점표를 잡고 직선 PQ의 y절편, y축과 맞는 점의 y좌표를 ft라고 한다. 자, P가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이 P가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때 요거일 때 ft는 얼마에 가까워지는가 그거지? 극한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씩 가까워집니다. 근데 점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 근데 P는 그래프 우회전이거든? P가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해봐. 이렇게 따라서 쭉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뒤에 오는 게 FT가 어디로 가냐는 얘기니까 FT는 T에 관한 식이거든. 여기까지 돼? T에 관한 식이야. 그러면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약간 두리뭉실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잖아. P가 원점에 간다는 말은 요 T 입장에서는 요가 T니까 P가 여기로 가면 그 점 X좌표의 T는 점점 원점에 가겠죠.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게 T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원점이 되겠다 하냐 0,0이 그러니까 T가 0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T가 얼마에 가냐라는 말이니까 질문을 요약하게 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냥.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부터 FT씩 찾는 게 관건이죠. 그치?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보자고. 아니 Q좌표가 나와야 뭐 PQ식을 직선 PQ식을 찾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OP랑 OQ 똑같다며. OP부터 계산해보자. OP. OP는 원점과 T, T 제곱 사이의 거리야.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T 제곱 더하기 T의 4제곱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그죠? 여기서 이제 근호 안에 보면은 T제곱이 묶인다. 묶어주고 T제곱 더하기를 쓸게. T는 또 양수야 지금. 일사분면 위에 점 T다 보니까 양수라고 돼 있어. 그래서 T도 하나 빼버릴게. T 루트 T 제곱 더하기 쓸게. 그래서 이 점 Q의 좌표가 T 루트 T 제곱 더하기 1,0입니다. 너네가 처음 풀 때는 여기서 루트 안으로 T 제곱을 묶어서 T를 밖으로 빼는까지 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건데 몇 번 풀다 보면은 여기서 T를 빼고 가는 게 계산이 한결 좀 덜 복잡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미리 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PQ를 지나가는 직선이 되면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점은 적당히 쓰시고 기울기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두 점 가지고. 그럼 나중점은 뭘 잡을까? 뭐 다 가능하지만 난 요걸 나중점 잡을게. 얘를 나중점. 그래서 기울기는 T 루트 T 제곱 더하기 1에서 T를 뺀 거. T 루트 T 제곱 더하기 1에서 T를 뺀 거 분의 0 마이너스 T 제곱, 즉 마이너스 T 제곱이겠지? 여기서 T가 약분돼. 하나가 약분돼서 분자 쪽은 마이너스 T고 분모 쪽은 루트 T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직선 PQ의 식을 찾으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 분의 1.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은 뭐 둘 다 가능한데 이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 딱 봐도 T, T 제곱 쓸게.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제곱이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직선의 Y절편이야. Y절편이란 말은 0,잖아. 일단 0, X에 0 대입했을 때 Y값 필요한 거야. 그래서 X에 0 넣어보겠죠? 그때 Y값 찾아보니까 X 0 넣으면 여기 0이야. 0. 그리고 마이너스 T랑 이렇게 곱할 거잖아. Y값이 좀 불편하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는 T야. 분모가 루트 T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 따로 T 제곱 붙었죠? 살려야죠.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이게 FT야. 이게 FT. 맞지? Y값, T가, X가 여길 때 Y값을 찾으면 그게 FT라고 T에 관한 식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FT라고 한 거야.
그죠? 자 마지막은 이제 리미트 f 찾는 거니까 나는 번거로워서 여기서 할게. f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요 식 계산하지, 맞지? 자 그러면 0을 넣어보자. 0은 왜 사라진다, 그치? 0은 왜 0인데? 몰라? 여기 0 넣었더니 루트 1 빼기 1. 오, 얘 0이다. 0분의 0이네 이거. 그럼 여기 유리화 시키겠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자 쪽에 t가 있었는데 분모의 켤레식인 루트 t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겠고, 분모 쪽은 합차할 거니까 t제곱 더하기 1에서 1을 제곱 뺄 거라고. 그럼 t제곱 안 남았겠죠. 밖에 t제곱 아직 살아있다. 이때 요 t 하나 약분 되겠죠? 잠깐만. 뭐 이상한데? 야야야, 요 기울기에 분자 쪽에 마이너스 t 썼는데 1로 써놨다. 이거 t인데, 마이너스 t인데 뭐가 좀 하나 모자란 것 같았어. 그러면 여기가 여기 0을 대입하고 여기를 분배할 때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가 분자 t제곱이다. 여기 t제곱이다. 그래서 t제곱 약분이 깔끔하게 됐죠 지금. 분모가 이제 더 이상 0을 안 간다는 소리야. 분모의 t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이제 t에 0을 넣게 되면은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 0 넣으면 뭐 0인 것인가? 답은 이겠죠 그럼. 누구나 이 문제를 접할 때 계산이 많이 복잡하게 느껴. 많이 복잡하고 한 번 해서 답이 잘 안 나와. 두 번 다시 풀고 연습장에 가지고 새로 풀어도 자꾸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이 문제야 사실. 그만큼 계산이 조금 불편해. 그나마 조금 덜 불편하게 풀려면은 어떻게 한다? 여기 좌표에서 이 부분을 t로 묶어내고 나서 기울기 파트에서 t를 약분을 한번 해줘야 그래야 차수가 좀 낮게 가서 할만하게 갈 수 있어. 논술어 같은데 가끔 나와.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연습 문제도 일단은 잠깐만. 연습 문제 실력업 제외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연습 문제 실력업 제외하고. 연습 문제 풀었다 손해봐. 내려요. 실력업 제외하고 질문 있으면. 94. 자, 94번 갈게. 뭐 진입한다 문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시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뭐 전혀 없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각기 격파야. 공통적으로 뭐 F랑 G의 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함수의 종류도 모르고. 자,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과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이 존재하면, 얘랑 얘랑이 모두 존재하면 그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네. 윤석 헷갈린 거는 이 중에 어떤 거야 혹시? 디귿? 자, 우리가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배웠단 말이야. 어떤 두 극한이 같은 값 A에서 수렴하고 수렴하면 그것들끼리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 말은 다 그것저것 다 해봐도 다 수렴이고 나눗셈 할 때만 분모의 극한이 0으로 안 간다는 가정하에 나눗셈도 수렴하죠. 그렇잖아. 분배되잖아. 맞아. 그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그거 자체가 리미트의 분배야. 그거 분배 법칙이야 사실은. 아무 때나 분배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수렴할 때만 분배된다. 나눗셈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알파라고 합시다. 얘를 베타라고 합시다. 수렴한다며. 알파가 0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승이 납니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요 G랑 G분의 F가 각각 수렴하는 걸 알아. 그러면 이 두 개 수렴이니까 수렴한 이 둘 가지고 장난 좀 쳐보자고. 이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G가 나올 것이, F가 나올 것인가 잠깐 고민해봐. 일단 곱하면 되잖아. 저거는 G분의 F 곱하면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수렴 라인은 이 둘 곱해버리면 그대로 알파, 베타 곱한 거야. 이거는 뭐 한번 쓰면은 이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대신 gx 곱하기 다시 g분 f 할까 이렇게. 근데 얘가 수렴이니까 분배해서 g의 극한 알파, g분 f의 극한 베타 이걸로 수렴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억은 뭐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다만 이게 바로 보이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사실 이것도 내공이 좀 쌓여야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풀어내냐? 좀 불편하잖아. F랑 G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가 수렴하잖아. 치환하면 돼. 치환 여기서. 그래서 fx 나누기 gx를 잠시 내가 hx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극한식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극한이 베타로 수렴한다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제 g 알파로 수렴, h 베타 수렴이야. 그리고 f의 극한 묻는 거야. f 극한. f 극한은 이 치환식에서 f는 뭐야? 곱하면 h 곱하기 g 아냐? 그래서 f라는 것이 hx 곱하기 gx니까 리미트 취하게 되면 그냥 곱하기니까 분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h의 극한 베타와 g의 극한 알파의 곱으로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너 막힌 것도 그렇게 해보라고 딱. 바로 되면은 처음처럼 만들면 되고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번부수 취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치환해보라고. 알았어? 그럼 다 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니부터 차근차근 할게. fx와 g분 f의 극한이 각각 존재할 때 g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둘 다 수렴한다며. 수렴하는 f와 g분 f의 극한을 통해서 g를 만들려고 해.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거 만들려면은 분모의 g가 뒤집어져야 되거든. 이걸 뒤집고 곱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치환으로 가는 게 안전한 것 같아.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 알파라고 합시다.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극한은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는 이 g분 f를 h라고 할게. 자, 그럼 이 식은 이제 h의 극한이 베타로 가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 치환식에서 나 g 찾아야 돼. g를 찾으려면 자리 바꿈이니까 g라는 놈이 결국 h분의 f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h분의 f의 극한이 존재할까 안 할까? h분의 f의 극한.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이라는 말 자체가 x가 a로 갈 때 hx분의 fx의 극한을 뜻한단 말이야.
이게 꼭 존재하겠냐고. 이게 분수꼴 조심하라고 하잖아. 이거 0 아니냐고. 이게 확실히 있어? 거기? A에서의 HX의 X는 A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니라 확실히 있냐고. 없다고. 베타 0 아니라는 말이 없다고 지금. 내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 분수꼴 분배할 때만 조심하라고. 분모 0 아니라 확실히 있나 보라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보기를 한 10개 봤을 때 한 2개 정도는 확실히 이건 맞고 틀리고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한 5개 정도는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한 3개 정도는 전혀 모르겠어 막. 그래 처음에 풀 때는 그러다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개 접하게 되고 뭐 틀린 발레 같은 것도 기억하게 되고 하다 보게 되면 나오는 보기들이 고만고만하게 느껴져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10개를 봤을 때 한 6개 정도는 확실하게 알겠고 보자마자 한 서너 개는 아니 따져보면 되겠지 이런 느낌이 좀 되고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되고 또 풀 때마다 틀렸을 때 답지를 꼭 확인하라는 말을 했잖아 내가 발레에. 그거 안 하면은 그때 맨날 틀려. 맨날 헷갈리고. 발레가 쌓여야 돼. 그러니까 발레가. 그리고 그 기본 정리 수렴에 관한 기본 정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씩 확인하는가 그것도 있어야 되고. 자,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서 마이너스 gx 했더니 그게 0이다. 그 다음에 알파와 fx의 극한이 fx와 또 gx의 극한값이 a에서 다 k라고 했네. 이면 k다. 이거이면 이거 성립한다구나.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요거는 그러니까 나도 그랬고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거든. 근데 틀렸거든. 결과적으로 이게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가 도대체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지금 이것은 이제 결과가 뭐냐면 fx 극한이 극한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극한값이 그냥 같다 이거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말인 거다. k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어 지금. 그냥 똑같으면서 상수다란 말이니까, 그지? 두 개가 같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근데 이게 이 말 있으려면은 이 앞에 이 말이 하나 붙어야 돼. fx와 gx가 모두 x는 a에서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 수렴하고 그리고 이 조건이 붙으면은 이게 맞아. f와 g가 모두 수렴을 하고 둘의 차이가 0이 되면 f와 g가 모두 같은 값이 된다. f와 g의 극한값이 같다. 이거 성립해. 근데 이게 안 붙으면 틀립니다. 내가 발레를 적어줄게. 발레는 가장 쉬운 얘기로 fx가 x 제곱 더하기 1이야. 알겠죠? 그리고 gx는 x 제곱이야. 이렇게 둬봐. 그럼 fx 빼기 gx는 얼마가 돼? 잠깐만. 차가 0이 됐지? 여기 1 쓰면 안 되겠고, 위에가 잠깐만. 상수로 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1 빼면 여기다. 그래 뭐 그냥 똑같이 둘게. gx도 x 마이너스 1분으로 둘게 그냥. 근데 또 근데 대표적으로 하게 더 볼게. 그 빼면 얼마 남아 두 개? 당연히 0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를 계산해도 당연히 0이겠죠. 그거 자체가 0인데 0. 그치? 그런데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 자체가 얼마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저기서 내가 쓴 x 마이너스 1분의 1 아니야? 이거 얼마가 되죠? 유리함수를 생각해보라. x는 1이 정도면이거든. 이렇게 된 그래프거든. 이렇게. 그러면 1을 뒤에 뿔만 없죠. 어쨌든 간에 하나 올라가 하나 내려가니까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 둘 다 발산하는 걸로 똑같이 놔봐. 둘 다 발산. 똑같은 걸로 놔봐. 빼면 0이니까 당연히 뺀 것은 수렴하는 거야. 0이니까. 근데 각각에 대해서는 둘 다 발산이잖아. 특이하죠? 그런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처럼 둘 다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는 맞아. 내 같은 얘는 발산이잖아. 둘 다. 여기는 이제 상수로 가서 좀 내가 보기가 좀 불편했었는데 여기를 내가 무한대로 놓고 한번 무한대. 뭐 상수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무한대 성립하지 않고 상수에서 성립하면 무한대로 성립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비유하면 이런 말이야. fx와 gx의 차가 뺀 놈의 극한이 무한대 갈 때 0이란 말은 그래프로 그리면 원래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fx야. 이게 만약에 y는 gx야. f 빼기 g라는 게 이 차이야. 차이. 함수값 차이니까 이 폭이야. 폭. 이게 f 빼기 g야. 이해되니? 근데 폭은 점점 커지잖아 이게. 이런 그래프 개형이면 이해되지? 그러니까 f에서 g를 뺀 값이 거의 0이라는 얘기는 두 개가 붙겠다는 소리야 이거는. 마지막에 같아지겠다는 소리니까. 차가 0이면 같아지겠다는 소리야 두 개는. 근데 그런 경우 중에서 이런 게 있어. 이게 지금 어떤 직선이야. 직선인데 f가 뭐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f가. f. g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게 g가 정근선 타고. 이해되니? 이게 저 무한대쯤 갔습니다. 그럼 x가 무한대 갔을 때 f에서 g를 뺀 값은 거의 얼마가 될까? f에서 g를 뺐다. 이 폭이라니까. 이 폭? 이게 f 빼기 g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g가 거의 붙을 거라니까? 그 붙어버릴 거면은 f나 직선이나 g가 거의 같아지니까 이 폭이 거의 0이겠죠. 끝에 가면 붙는다. 거의 붙을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0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알고 보면은 f 따로 g 따로 극한 보게 되면 둘 다 발사냐 오른쪽이 올라가니까. 그 이해야 그거야 그거. 그런데 말한 것처럼 f와 g가 x 내에서 무한대로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다. 그 말은 f와 g 각각이 저 x가 무한대 근처 갔을 때 x축과 평행하게 가겠다는 소리거든. 수렴이라는 말 자체가. f랑 g는 어떤 선 따라 가겠다는 소리 각각. 만약에 f가 이렇게 따라갔어. 이게 f가 따라갔어. 그러면 저 끝에 갔을 때 f와 g가 붙어야 돼. 붙을 거면서 g도 수렴을 해야 돼. 어떤 값으로. 그러면 g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붙으면서 같이 수렴을 해줘야 돼. L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오답률 높은 아니지 함정이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복이야.
그럼 설명 내가 다 한 거냐? 맞죠? 질문 더 있었나? 내 지금 거는 뭐냐? 더 있었나 질문 여기? 한 건가? 아이씨. 갑자기 보여서 그냥 할게. 여기 108번 할게. 108번. 108번 혹시 틀렸으면 별표 치시고 안 풀었더라도 이거는 꽤 중요 문제입니다. 중요 문제고 다음 미분계수 파트에서 이 유형 문제가 이 관련된 문제가 또 심화 문제로 나온다. 108번 다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 3-x 분의 x 곱하기 f x 분의 1 마이너스 1은 2로 가고요. 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인수분해 된다. x만 x만이고 분의 fx 이렇게 한 결과가 a로 갈 수 있다. 질문은 fa가 얼마냐고 했네. 극한식 두 개 줬거든. 근데 두 번째 식은 알아들만해. 왜? 2를 넣었을 때 분모 0 되고 있잖아. 분자에 2를 넣었을 때, 즉 f2가 0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그지? 분모 0 가면 분자 반드시 0 가니까. 그 말은 fx 안에 뭐 있다? x-2 들어있다라고 일단. 그것까지는 알 거란 말이야. 인수 하나 준 거야. 분자 fx 인수.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조금 어딘가 좀 뭐냐 싶잖아. 그치? 저 식을 봤을 때 뭔 생각 하나 갖다 스쳐가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 f가 다항이야. 몇 차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함수에다가 이걸 집으라고 풀겠다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잖아. 몇 차인지도 모르는데 식을 어떻게 쓰고 대입을 해? x분의 1. 그치? 여기에는 딱 두 가지가 궁합이 맞아. 뭐냐? 함수 안에 x분의 1 들어가. 그럼 x분의 1을 치환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야 돼. 이게 fx라면 좀 더 편하거든. 게다가 이게 0 플러스 가잖아. 0 플러스 가는 것은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졌어. 역수치에서 0의 우극한 분의 1 얼마일까? 이게 양의 무한대로 가. 0.00001 분의 1잖아. 딱 0분의 1꼴이 무한대인데 이거는 양수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0분의 1꼴이 무한대라고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야. 절대값 취하면 무한대인데 부호를 알 수 없지 사실은. 0이 우극한지 0이 정확한지 알 수 없잖아 사실은. 그러나 0 플러스 붙는 순간 역수취하면 바로 이거는 양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것 때문에 x분의 1을 잠시 t라고 치환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극한식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 가면 0 플러스 가면 t는 0 플러스 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의 무한대야. t는. 이건 이해되죠? 그래서 분자식은 요 x가 이 치환식에서 x분의 t가 되면 자리 바꿔서 x는 t분의 1이다. 모든 x자리에 t분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다 t분을 넣고 ft가 되겠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또 t분을 될 거 아니야. 그게 인 거거든. 그래서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 갈 때, 자, 이 식은 번분수야. 잘 보면 번분수 t분의 3t 빼기 1분의 t분의 ft 빼기 t일 거 아니야. 통분하게 되면.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분자 분모에다가 t를 곱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tt 곱해 그냥.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 t를 곱할 때 이게 분배 해봐. 3t 빼기 1일 거 아니야. 3t 빼기 1분의 여기도 곱해주면 ft 빼기 t겠죠? 그것이 2로 간다거든. 이게 기억식이야. 자, 이제 기억식을 관찰합니다. 기억식 다시 쳐다봐. 기억식만 쳐다보라. 이거 아주 대놓고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아주 친숙한 식이야. 얘는 t가 무한대 간다? 얘 1차
ft 다항함수거든. 다항분의 다항이 2라고 했잖아. 수렴. 차수 주는 거잖아. 최고차. 이거 1차라는 소리고 최고차 개수가 2라는 소리니까 일단 묶어서 요 값이 요 식이 1차인데 개수의 비가 2 나오려면 6t로 시작해야 돼. 6t 플러스 뭐 a 정도 합시다. 이렇게 봅시다. 최고차 그잖아. 양의 무한대 갈 때 분수식에 속하고 뭐 상수로 갈 때 주는 거 전형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ft는 넘겨서 7t 플러스 a 꼴인데 아까 여기서 뭐 x-2를 인수로 하셨다 혹은 2를 넣었을 때 f가 여기랑 지금 있었겠지? 그럼 여기다 2 넣어서 14 플러스 a가 0이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 혹은 t의 개수는 7이고 x-2를 인수한다. 즉 t-2를 인수하려면 이 식 자체가 7 곱하기 t-2이어야 돼. 그냥 1차 개수 7 t-2 인수받는다.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뭐 마이너스 14를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인수분해는 어차피 그 말이고. 그치?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FA 찾는 거니까 A가 아까 마이너스 14였지? 그치? 그래서 FA는 F 마이너스 14를 했다고 7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14 넣으란 말이면은 마이너스 16 곱하는 소리다. 뭐야? 마이너스 112가 답이야 그럼? 그렇게 쓰라고 한 거네. 틀렸어. A가 몇이었지? 아씨 또 헷갈렸네. 이 A를 내가 놨잖아 지금. 원래 문제 A가 있었지. 여기 A다. 이게 A니까 여기도 지금 A 넣으면 안 돼. 딴 거 놔야 돼. 뭐 K가 없어. K가 맛있다 했다. 알겠죠? 문제에서 A 안 써주자고 내가 썼는데 그러면 결국 이 A 계산해야 되잖아. 이 fx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갔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방금 썼던 7의 x-였겠죠? fx. 그죠? 그럼 약분하고 나서 이제 2를 넣었을 거니까 2 넣으면은 1분의 7에서 이 7이네 이거. 7. 그래서 fa는 결국 f7을 뜻하고 7을 여기 넣을 거니까 7을 넣어주면 7 곱하기 5네. 35. 그렇죠? 그렇게 푸는 문제.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첫 번째 저 극한이지 보면은 x분의 1을 t로 취한다. 그거부터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뭐 그냥 쳐다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오늘은 회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155번 펴봐. 155번 시간 좀 되니까 155번 155 맞았다 손해봐. 몇 분 걸렸어? 다빈이 응? 몇 분 걸렸어? 바람직한 풀이는 10초 컷이야. 10초 컷. 보자. F 그래프가 여기 돼 있어. 이게 F 그래프야. yfx. 그다음에 보기에 있는 기역님 디귿에 있는 G 그래프들은 전부 다 연속의 그래프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fx 곱하기 gx가 여기서 특별히 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안에서 연속이고 싶은 거잖아. 연속일 수 있는 gx의 개역으로 적다고 찾는 거잖아. 그치? 따로따로 분석을 해봐. 따로따로 f라는 그래프는 정확히 0에서만 불연속이죠. x는 0에서만이야. 사실은 에서만 불연속이야. 그 말은 0 말고 모든 곳에서 연속이지 않나? 그치? 근데 보기에 주어진 gx는 싹 다 모든 실수 연속이야.
x는 0에서조차도 연속이란 소리지. 그치? 그럼 우리가 앞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을 배웠죠. 이 두 함수의 곱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1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그냥 연속이야. 왜? F란 놈은 0 말고는 다 연속이라니까? G는 뭐가 봐도 연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구조 자체가 F가 0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이 곱한 함수도 0에서만 불연속 가능성 있는 거야 이거는. X는 0에서 불연속 가능성. 불연속이다가 아니고 가능성 있다. 그리고 X는 0에서만이야. 에서만. 이 조사 하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야. 그 외에는 따질 것도 없다. 연속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지? 그럼 저번 시간에 내가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서 불연속과 연속, 이건 X는 연속이니까 불연속과 연속 곱해서 연속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 알려줬는데 저번 시간에 개념 원리 어디 찾아봐봐. 필기돼 있을 거야 분명히. X는 A에서 불연속, F는 X는 A 불연속, G는 X는 A 연속 일 때 fx 곱하기 gx를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읽어봐 그거. 현재 찾았어 그거? 필기 돼 있지? 필기 찾았다 손해봐. 몇 페이지 나도 모르겠다. 못 찾겠다. 못 찾겠으면 다 적는다. 다 적을 건데 이 내용은 한 번은 내가 왜 그런지 지금 설명 같이 할 건데 결국 암기다. 외워야 돼 이 상황을. 단언컨대 이걸 암기하지 않고 맞을 수 있는 학생 없어 이 안에. 그냥 외우고 맞거나 아니면 틀린다야. 선택질 없어. 출제율 높아. 매우. 함수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이고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 말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fx가 모두 실수 연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모두 실수 연속이면 a에서 연속일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fx 곱하기 gx라는 이 곱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의 조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밑에다가 표시하면 이 fx는 x는 a에서 불연속,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이야. 즉 불연속과 연속 곱해서 연속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불연속과 연속을 더하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불연속의 함수와 연속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불연속이고, 곱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불연속인데 가끔 연속이 나와. 원래 함수 같은 게 불연속보다는 연속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불연속과 연속 곱해서 연속 만드는 게 기술이지 사실은 기술. 뭐냐? 이거는 그냥 결론을 바로 쓰기 전에 왜 그런지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fx가 여기가 지금 a인데 f가 하나는 좌극하는 이렇게 들어와. 우극하는 이렇게 갖다 칩시다. 이게 fx야. 여기는 편의상 뭐 2라고 할게. 여기 편의상 1, 2라고 할게. 즉 f의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야 지금. 근데 gx는 연속 함수야. 그러면 적어도 gx 연속이니까 g 입장에서 리미트 x가 a에 마이너스 갈 때 gx나 또 리미트 x가 a 플러스 갈 때의 gx나 ga는 다 뭐한다? 똑같다는 소리야. 연속이니까 좌극하력한 함수값 다 같아야 돼. g는 맞죠? 근데 f는 좌극하력한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금. 그러면 곱함수가 x 대 연속이려면은 곱함수의 좌극한 리미트 x가 a의 왼쪽 갈 때 fx 곱하기 gx하고 우극한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 갈 때 fx 곱하기 gx가 같아야 됩니다. 함수값도 같아야 돼. fa 곱하기 ga 당연히. 이게 다 같아. 이 식을 만족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이거를 만족하고 싶은 거야. 근데 현재 fx의 a에서의 좌극한. 자, 요것만 봐. 요것만. 이거 얼마죠 지금? 이게 f거든? 2잖아 2. 우극한 얼마죠? 1이죠. 얘만 보면 2고 얘만 보면 1이야. 함수값은 내가 찍지도 않았죠 지금 여기다가. 이거 여기 찍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3이라고 칩시다. 3. fa가 3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fx가 a에서 불연속이라는 말에는 좌극한 fx의 a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 중에서 같지 않은 게 있다지. 그렇잖아. 같지 않은 게 있다. 다 다르다는 아니야. 이 점이 여기 찍혀버리면은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같잖아. 여기는 뭐 우극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를테면? 그렇잖아.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을 봐. gx 쪽을 봐. x가 a 왼쪽 갈 때 gx가 얼마야? 또 이거 얼마야? 또 이거 얼마야? 이거는 gx가 a에서 수렴하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을 보나 우극한을 보나 함수값 보나 다 함수값 GA야. 이거는 이 제가 GA라고. GA 이게 같아지고 싶은 거야. 생각해보라. 1하고 2가 같지 않죠. 2랑 1 같지 않아. 2랑 1은 같지 않은데 여기다 똑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같아지고 싶거든. 유일한 가능한 값은 0이야. 서로 다른 값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서 같아질 수 있는 건 0밖에 없어. 여기다 0 곱하고 여기다 0 곱하면 같아지는 거야. 0으로써. 그래서 결론이 GA가 여기다야. GA가 여기다. GA가 여기란 말에는 GX의 식에 x-a가 인수로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a를 넣어서 0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치면은 gx가 연속함수인 이 gx가 불연속 텀만 엄지나간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돼. 연속함수의 인트가 있는 거야. 연속함수를 뭘로 잡아주냐에 따라서 저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연속함수가 불연속 텀만 엄지나간다. 그래서 잘 기억해봐. 여기서 지금 보라. 이게 f야. 여기서 불연속이야. 그럼 GA가 왜란 말은 G그래프가 이 f가 불연속이 되는 그 점, 컴마 0 여기만 지나가면 돼. 요 점만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지만이고 여기만 지나가면 돼. 알았어? 그게 10초 컷의 비밀이야. 자, 155 봐봐.
근데 F가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어디서 불연속이야? 여기서 불연속이야. 그럼 내가 지금 방금 여기다 찍은 이 별표라고 한 이 별표 점을 거기다 찍어봐. 27쪽에 155번인데 나처럼 점 찍어봐. 어디 지나가면 돼? 원점이야. 거기서는 원점. 원점 지나가는 거 보기서 고르라는데 몇 초 걸리겠어 그럼? 이해했나? 그러면 실전 이렇게도 나온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1, 0, 1, 2, 3, 4 합시다. 그래프가 슝 가다가 뭐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함수가 있어. 이게 y는 fx입니다. 이게 fx야. 그리고 이렇게 준 것도 gx를 2차 함수래. 2차 함수. 2차인데 x제곱의 개수가 뭐 3 정도 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힌트 하나 준 거야. 야,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모든 실수 연속이야. 야, F10 한번 찾아봐. 이게 질문이야. 아, G10. 이게 질문이야. 저게 시험에 진짜 활용이 잘 돼. 저 툴. 점은 여기 적당히 찍어줄게. 적당히 찍어줄게. 좀 있어야 맞는 거야. fx의 연속성을 봐봐. fx 분명히 불연속이지 분명히. g는 무조건 연속이잖아. 2차니까. 그러니까 f가 불연속이 되는 딱 1과 3에서 이 곱해지는 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은 이 연속함의 gx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줘야 돼. 어떻게? 이 불연속이 되는 f가 1과 3에서 불연속이니까 정확히 이 두 점 지나가면 돼. 그 식으로 쓰면은 G1도 0이고요. G3도 0이다야. 그러면 X-X고 X-3 인수를 갖는 거지 사실은. 근데 내가 이제 그림을 풀 때는 이 두 점 지나가면서 2차에 3점이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은 GX는 3 쓰시고 X-X-3 끝이야 그냥. 인수 2개 주고 2차에 줬으니까 끝났겠지. 이해돼?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연속 문제는 뭐 연속 문제는 좀 덜 풀어도 좋은데 RPM 32쪽까지 좀 다 풀고 그러고 나면은 오늘 새로운 프린트도 좀 주말 안에 또 끝까지 풀어보길 바래. 자, 수고하셨습니다.